오히려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요, 어려운 여건상에서 공부한 학생들 있죠. 학교에 딱히 뭐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요. 뭐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이 없는 학교에서 혼자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어떠한 환경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은 학생들과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수시 입시에 대한 의욕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딱 10분만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정시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수시 전형의 비율을 줄여서 정시 전형의 비율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역시도 계속해서 입시에서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시 전형의 평가에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블라인드라고 하면 감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감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만나서 컨설팅을 해보면 의외로 이 고교정보 블라인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교정보 블라인드라고 하면 학생을 평가할 때 그 제출하는 서류이지요. 생활기록부에 학교 이름을 가리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교 정보 블라인드의 핵심은 학교 이름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교 프로파일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학생이 3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작을 해서 각 대학에 배포하는 자료인데요. 이 학생들이 3년 동안 어떠한 교육과정상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떤 환경적 특성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서류죠. 사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등학교에서 특정한 과목을 수강하는 게 어떤 학과에서 공부하는 기초로 아주 중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과에 지원한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왜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까는 분명히 평가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목이 개설돼 있음에도,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감점 요소가 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뭐 수강 인원이 작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고 해서 특정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 아무리 그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는 관련된 과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공한 고교 프로파일을 딱 보면 교육과정이 싹 다 나오니까 개설되지 않아서 못 들었구나, 아니면 개설되었지만 이 학생이 선택하지 않았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학생의 노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반대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 지원한 학생이 다녔던 학교의 환경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 고교 프로파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단순한 통계 자료만을 가지고 뭔가 대학에서 이들 학교의 이름만 보고 네임밸류별로 평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의혹에 대한 결과물로서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건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고교 프로파일 보고 이 학생이 어떤 학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파악하고 어떤 수준의 학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까요? 아닙니다. 수강하는 과목명이나 아니면 수강생 숫자, 그리고 과목별 표준 편차나 평균,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 학교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합격생의 비율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고교 프로파일을 없애는 건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교 프로파일을 보고 나서 학교 이름 파악해서 학생들을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요, 어려운 여건상에서 공부한 학생들 있죠. 학교에 딱히 뭐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요. 뭐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이 없는 학교에서 혼자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사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은 학생들과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된,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한 것과는 무관하게 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되기만 하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지역에서 합격자가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거 차등, 저거 이상하다라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고요, 그 차별화 요소 중에 잘된 부분은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과 공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수시 입시에 대한 의혹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해마다 각 대학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때 대학 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이 평가 요소 중에 입시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두는 겁니다.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합격자들이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고, 그리고 성적은 대략 어느 정도였고, 약간은 특이한 합격 케이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요.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열고요, 그 설명회에 온 분들에게만 정보를 이렇게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에 전체 정보를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뭐뭐라고 하더라, 그 학교 어떻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무성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추측성 소문만 무성하게 되고요, 결국 이 때문에 공포심이 조장돼서 사교육만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난해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 방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뭘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제도를 바꾸면 고통을 받는 건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다시 고교 프로파일이 부활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건데, 현재 입시판이 돌아가는 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학습 관련된 꿀팁, 입시 관련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